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만 엊그제 5월 21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서구 MC는 알 거예요. 네. 제가 이거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때쯤 되면 꼭 부부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날인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5월 21일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됐다. 부부의 날. 그래서 부부들이 이때쯤 나오시더라고요. 잘 알고 있으시네요. 하지만 또 실상으로 들어가면 누구는 빨래 돌리고 누구는 리모컨 돌리고 각자 따로따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님이 남이가 될 수가 있어요. 점 하나 찍으면. 그렇죠. 네, 어떻게들 살고 계실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집안일로 싸워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제 법원을 가기로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새벽에 또 이제 극적인 또 타결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서 또 이제 또 화해하고 이런 거 우리 지호 씨는 아나요? 전혀 모르죠. 그래요? 네. 전혀. 네, 미혼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공감을 못하는데 아니 사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남편이랑 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니까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딨냐. 못 쓰겠다. 진짜 남편이 남의 편이 맞구나. 막 이러면서 같이 욕을 해줬어요. 근데 다음날 그 SNS 가보니까 남편이랑 세상 그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자기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럼 위로해준 제가 뭐가 되냐고요. 아 진짜 칼로 물백인가 봐. 지효 씨 부부라는 게 그거예요. 막 싸우다가 삐치고 화해하고 사실 결혼 생활이 내내 이렇게 매일매일 축제처럼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이 사람이 정말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순간이 있는 거거든요. 원주 씨, 이 사람이 참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순간이 도대체 언젠가요? 그때요. 그렇죠. 그래요. 그만 알아. 맞아요. 그래요. 어저께 또 음식물 쓰레기 버렸구만. 어저께 버렸대야.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 말고 정말 님과 함께 알콩달콩 당신밖에 몰라 이런 말들만 외치고 있는 사이좋은 부부 두 쌍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부부라는 게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이 아니라 정말 이제 뭐랄까요, 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거든요. 그런 분들만 모셨습니다. 먼저 임삼래 씨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산골에서 우리 주변 이야기를 연극으로 담아내고 또 때로는 배우로 아니면 연출자로 함께하고 있는 서창의 아내 임삼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삼래 하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지난해 사시는군요. 친한 살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옆에 남편분 우리 서창희 씨. 예, 안녕하세요. 흥 많고 말 많은 유쾌한 임삼래 씨와 사는 말 없는 남자, 흙집을 짓는 목수 서창희라고 합니다. 저 특별할 거 없는 저희 부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께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잖아요. 근데 말 없는 남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건수행 1년 3개월 하시다가 오늘 이제 부셨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자, 다음 부부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문경애 씨. 안녕하세요. 저는요, 제 눈에 가장 멋지고 잘생긴 남편과 부부 듀엣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문경애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특별한 날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남편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리가 비어 있어요. 방송 시작됐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예? 어디 계세요? 저요? 문경애 씨의 멋진 남편, 멋지고 잘생겼다고도 하는데 잘생긴 남편 전데요. 오늘 특별히 부부의 날 제가 출연자로 왔거든요. 전민석 단장님이 참 오늘 조화라 하시네요. 저번 주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이러고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항상 막 이러고 계세요. 그럼 오늘 그 자리 말고 이쪽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넘어오시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만납니다. 아이고.
이제 그 자리가 굉장히 안정돼 보이면서 자, 남편 서민수 씨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쁘고 깜찍하고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문경의 남편 서민수입니다. 자, 늘 스튜디오 밖에서 저를 이렇게 챙겨줬었는데 오늘 옆에서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커플룩. 그러니까 아니 이 그림 저희가 더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네, 아니 네. 악단장님 네. 거기 공기는 어때요? 거기 좋으세요? 악단장님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아, 그러니까요. 좀 멀어지긴 했는데 제가 항상 옆에 지호 씨랑 원준 씨 옆모습만 보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앞에서 보니까 신기하기도 한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네요. 참 모습이. 예, 그렇죠. 네. 제가 패널을 할 때도 좀 떨렸는데 여기 출연자 이쪽으로 오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우리 말 잘하는 우리 저 아내한테 말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는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아유, 어떻게 많이 떨고 계시네. 아유. 아니, 근데 그래도 굉장히 저는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다정한 이 두 부부가 나오셨는데, 이 부부에게 제가 연애 스킬, 어떤 그런 결혼 비법을 잘 배워가지고, 내년에 있는 부부의 날 특집, 거기에는 제가 한번 저의 배우자와 함께 나와보는 게 어떨까. 작년에도 그 얘기 했어요. 어쩐지 말이 익숙하더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력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분들이 어떤 마음이실지 이 소감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먼저 임삼래 씨. 올 곳이 왔구나. 기다리셨구나. 너무 재미나게 신나게 주변 이웃들과 잘 살고 저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이 산골에서 신나게 살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살거든요. 네.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희 참 재밌게 보고 때로는 저희 집 와서 힐링도 하고 가고 그렇게 하셔서 이 전북에 저희를 알아주는구나. 올 곳이 왔구나. 아싸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제 부부의 날도 잘 챙기셨을 것 같고 예술가 부부는 어떨까요? 부부의 날 특별히 좀 챙기세요? 네, 잘 챙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생일이 5월 21일이어서 그래서 안 챙기면 혼나요. 기념일 서로 잘 챙긴다는 우리 서민수 부부. 글쎄요, 저렇게 커플룩을 입는 거 유효 기간이 길어야 10년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커플룩을 챙겨 입고 오셨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01년도에 결혼식을 했거든요. 네. 97년도부터 같이 살기는 시작했고 99년도부터 그리고 네. 96년도에 처음에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 한 날부터 하면 25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아니 저는 두 분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그 첫 만남의 스토리를 우리 아내께서 한번 풀어주실까요? 예. 제가요? 예. 제가 원래 그 20대 때는 연극 뮤지컬 같은 걸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시립극단에 제가 이렇게 캐스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래극, 뮤지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계속 그 단무장님이 밴드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밴드 민수라는 형을 알아요? 물어봐서 제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다가 딱 밴드로 왔는데 그때 거기서 저는 가수로 그리고 배우로 그리고 밴드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같이 또 만나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근데 처음에는 절대로 그 사심 없었어요. 사심 없어. 그냥 오빠 동생 뭐 이렇게 동료처럼 지냈는데 좀 자주 만나니까 좀 가까워지긴 했죠. 아니 그래도 사심이 아예 없이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래도 뭔가 직장 이 다른 동료랑 이분은 좀 약간 다른 어떤 끌림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그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예, 아마 첫인상 때문에 제가 조금 끌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처음에 보니까 하얀 트레이닝복이 이렇게 하늘빛이 도는데 저게 민수 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좀 예쁘장하고 깔끔하게 생긴 저보다 어린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형이라고 하네. 그리고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깜짝 놀랬고 그때 첫인상에 너무 귀족적으로 보였어요. 첫눈에 빠지셨네요. 그래요.
빠지셨어, 푹 빠지셨어. 그러니까. 네. 귀족이 어딨어? 귀족은 없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그러면은 그 아내분께서는 남편이 귀족적으로 보였다라고 했는데 네. 남편분은 아내분 처음 봤을 때 어떠셨나요? 공주 같으셨나요? 어떻게 뭐?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언제 봤다는 건 알죠. 그 시립극단 그때 연극 뮤지컬 할 때니까 저는 이제 음악 악단장으로 그때도 악단장으로 지휘도 할 겸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음악에 악보 보고 그러라고 정신이 없죠. 연습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거기서 만났다는 것만 알았지 잘 몰랐어요. 네. 근데 그 극 중에 주인공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약간 섹시녀? 섹시녀로 이렇게 활동했다는 것만 살짝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두 분이 언제 진전이 된 거예요? 그 왜 그 시점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 아침마다 노래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제 이름을 걸고. 그래서 미즈문과 한국조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반주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가서 막 꼬셨는데 처음에는 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방송에 소질이 없고 그렇게 거절했는데 계속 설득을 하니까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서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방송에서 눈이 맞았나? 특별히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남편께서는? 그러니까요. 처음에 방송을 하자고 했을 때 뭐 말주변도 없는 것 같고 뭐 또 방송한다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을 또 했었고 나와서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뺏길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소개를 했죠. 소개를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잠깐 경미한 사고로 해서 제가 병원에 좀 입원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다슬기 제가 좋아하는 다슬기를 싸온 거예요. 다슬기를 근데 다슬기를 하나 까먹을 때 제가 한 5개 정도 굉장한 속도로 제가 막 까먹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 좀 삐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다슬기 좋아하는데 내가 많이 까먹고 그랬다고. 제가 막 더 많이 까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말 안 해도 그냥 음악 연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다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락을 하게 됐죠.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친한 오빠 동생 하다가 일단 남자 여자로 이렇게 발전되는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야 이렇게 부르게 된 어떤 그런 결정적인 그런 게 있나요? 네, 근데 원래 처음에는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저씨라고 했었어요, 저한테. 아저씨하고 저는 이제 완전 동생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 방송에서 아침마당이 아니고 아침에 이렇게 노래를 가르치는 프로를 하면서 미즈문과 한국조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IMF가 와가지고 방송을 몇 개 내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도 포함돼가지고 쫑파티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PD님이 우리 담당 PD님이 혹시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눈치가 이상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꼬투리를 딱 살짝 터쳐준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옳다 잘 됐다 이 기회에 그냥 선포를 해버리자고 맞습니다. 우리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사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사귀게 됐습니다요. 근데 이제 아내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튕겼다. 튕겼다? 좋아한다고 했을 때 튕겼다. 뭐 이런 느낌. 튕겼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사정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재혼 부부예요.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고 아내에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뜻 뭐 이렇게 사귀자 아니면 뭐 이렇게 가깝게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웠었어요. 그리고 딸이 제가 뭐 행사를 가거나 공연장에 가면 이렇게 따라다녔거든요. 그때 연습할 때 좀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좀 많이 딸을 또 이뻐하고 딸도 좀 잘 따르고 그래서 조금 이제 편하게 좀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도 사실 그 인연이라는 게 운명적으로 올라치면 종이 울린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 뒤에 후광이 뭐 보인다랄지. 문경혜 씨 언제
이 사람과 해야 되겠다 종소리를 들으셨어요? 종소리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날 엄마가 계시는 집에 자기 집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 이제 어머님이 계시는. 그래서 그래요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진짜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보니까 어머님이 좀 아프셔서 많이 누워 계신 지가 상당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못 헤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저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과 마음이 정말 탁하고 통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또 두 분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다 음악을 하시잖아요. 함께 노래를 부르시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근데 또 두 분에게 또 특별한 곡이 있다면서요? 함께 가는 길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작사를 하고 우리 남편이 작곡을 했고요. 저희 부부에 관한 이야기, 가족에 관한 이야기여서 좀 특별한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처음 봤을 때 귀족 같았던 서민수 남편과 문경혜 씨의 자작곡. 자,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나온 너무나 좋아 이 기쁨 나누고 사랑이 있네 굽이굽이 넘어온 길 우리네 인생 그 아픔에 그 자리에 함께한 그대 이제 우리 바라보며 함께 걸어요 서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걸어요 더욱 감사하며 함께 걸어요 우리 서로 바라보며 함께 걸어요 깊고 넓은 사랑으로 가슴을 적셔 당신 눈물 닦아주며 함께 갈래요 이제 우리 바라보며 함께 걸어요 서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걸어요 더욱 감사하며
분위기가 더해지니까 막 곡이 풍성해진 그런 느낌, 그리고 서로 이렇게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노래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남편감으로 그 음악하는 남자를 만나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하모니카 정도는 이렇게 딱 멋지게 불 수 있는. 진짜 멋진 부부의 모습 잘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부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서창희, 임삼래 부부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남편분. 저희는 2007년 결혼했으니까 18년 됐고요. 저는 충남 논산이 고향, 저희 아내는 그 전남 곡성이 고향인데요. 결혼과 동시에 진안으로 귀촌해서 살고 있습니다. 귀촌해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 아이들 고향은 이제 진안이 고향이 되게 되네요. 아, 그러네요. 막 나왔어. 그러면 이제 논산이 고향이시고 아내분은 곡성이 고향이시라고 하셨는데 아마 연고가 없는 진안에 이렇게 터를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저희 아내 아는 분들 서울에서 같이 인연이 있던 분들이 서울에서 인연이 있던 분들이 진안으로 많이들 내려와 사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자연스럽게 진안으로 놀러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안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저 이렇게 맞은편 앉아서 딱 보니까 두 분의 첫 만남 스토리도 굉장히 특별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게 그 첫 만남이 굉장히 특별했다면서요. 아내분이. 네.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났던 거는 이제 제가 진안으로 지인 집에 놀러 갔었는데 저희 남편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 그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하 얘기하다가 하하 막 웃고 이렇게 딱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편 그분이 갑자기 그 서창희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너 웃음소리 딱 들으니까 서창희 얼굴이 딱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만나러 가자. 지금 순천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가냐고. 그리고 이제 뭐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이제 다른 분들 만났는데 정말 자기가 질투나는 남자가 있다. 정말 좋은 남자가 있다. 또 다른 분이 너무 배려도 잘하고 뭐 손재도 좋고 조각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말도 없고 노래도 잘하고 정말 진국인 남자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또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제가 이제 민화 까치호랑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짓고 있는 집이 그 까치호랑이가 그 부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각을 해서 남편이 거기다가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럼 그거 만든 사람 보러 가야겠다. 알고 봤더니 딱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게 잘난 놈이 있냐? 그러면 내가 순천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죠. 네. 아니 그러니까 추천하기를 한 명도 아니고 5분 정도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뭐 그 까치호랑이 막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라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은데 그 직접 가셨던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제가 이제 쭉 갔는데 이제 그 공사 같이 건축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그 숙소에서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를 소개시켜 주시려고 하신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 이렇게 웃었어요. 하 웃으면서 이제 딱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남자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어라 이래서 딱 들어가면서 이놈 아니야. 이놈 아니야. 너 아니야. 너도 아니야. 에이씨 막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마지막에 착 광채가 나는 남자가 송아지 같이 아주 예쁜 눈을 하고 딱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너다. 너 이리 와, 너다. 감이 오셨구나. 그리고 딱 알았죠. 근데 딱 보는 순간 간디인 줄 알았어요. 간디가 살아오셨나? 제가 간디 영화를 정말 감명 받는데 딱 간디인 거예요. 야, 그래 바로 너구나.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죠. 평소에 간디를 좋아해서 간디 닮으신 분을 만나신 거예요. 네, 제가 또 내용도 좋아하거든요. 내용까지.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거죠. 네.
만약에 네. 임삼래 씨께서 브래드 피트나 그렇잖아요. 톰 크루즈, 이안 맥크리거 이런 분 좋아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간디 닮으셔서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여기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첫 모습 혹시 기억 나시나요? 제가 전날 날을 새가지고 정신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 만난 순간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어허. 딱 하나 생각이 나는 게 들어오기 전에 웃음소리부터 들렸어요. 그녀의 웃음소리. 예, 아주 유쾌한 웃음이었는데 그렇죠. 그 웃음소리 때문에 아주 제가 이 첫눈에 반하게 된 거죠. 웃음소리. 아, 예. 그러면 그 남편분을 만나러 가셨을 때 보여주셨던 웃음소리 한번 지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우 잘 못 웃어요. 아 못해요. 야, 이거 들으니까 저도 기억이 남겠네요, 이 웃음소리가. 오. 아니, 근데, 오늘 남편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내분들의 첫 모습을 다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반성문 100장 쓰셔가지고 제출하세요. 각자. 예. 아니, 근데 우리 남편분은 그러면 첫 모습을 기억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이 좋으셔가지고 결혼까지 하신 거예요? 그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습이나 이후에 그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 저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일일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두 분의 결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그 남편의 할머님?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신 거죠? 네, 이제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를 좀 갈 수 있냐? 그래서 갑자기? 왜? 갑자기? 막 이랬는데 이제 98세인 할머니가 계시는데 유독하시다. 그런데 할머니 소원이 평생 손주 며느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논산으로 달려갔죠. 달려가서 딱 할머니를 뵀는데 귀가 굉장히 크시고 이제 누워 계시긴 했지만 저희 남편이 할머니 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가씨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 손 한번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아드렸죠. 할머니 저 창희 씨 여자친구예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창희 씨 집으로 왔는데 1시간 있다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그래서 운명이구나.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인사를 갔다가 어떻게 뭐 딱히 올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장례를 같이 치르고 왔어요. 같이. 네네.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뭐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막 울고 어쩌고 저쩌고 하셔야 되는데 별로 울지는 않으시고 어딨지? 누가 왔지?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저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갑자기 인사 가서 장례 치르고 온 그런 관계가 돼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두 분 참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부인이 말씀이 많으시고 남편이 말씀이 참 없으시네요. 그래서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분량 조절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내분은 넘치시고 남편분은 짧으시고 참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끼도 굉장히 많으세요. 말씀도 잘하시고 그 연극 배우하던 그 시절 굉장히 또 그리우실 것 같아요. 무척이나 그립죠. 너무 하고 싶고 언제 나는 또 이런 무대에 설까. 그런데 기회가 시골에서는 잡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고 너무 그립죠. 하고 싶죠. 근데 정말 목소리 톤이 사실은 시골에서 잘 듣기 힘든 돌고래 톤이세요. 굉장히 그 에너지도 넘치고 흥이 넘치는 흥부자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무대를 통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다고 어떻게 노래라도 한 자락 하실랍니까? 시내 나왔는데 한 곡 하고 가야죠. 시내. 자, 그러면은 저 부부의 날 특집 시내 나온 김에 삼례가 진에서 나와갖고 노래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한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보,
나 당신 만나서 엄청 좋았다. 너무 좋아서 울은 적도 있어. 하마터면 놓칠 뻔했는데 지금처럼 재밌게 잘 살자.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잃어버리게 장이 없인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장이밖에 난 몰라. 여보 사랑해. 이거 선수 아니면 못한다는 거 그거 있어요. 네. 사랑밖엔 난 몰라 이거를 창이밖엔 난 몰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개사해서 시내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이런 노래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 이 두 부분은 딱 이렇게 보면은 일단 평범하지는 않으십니다. 일단 서창희 씨 기억을 참 더듬어서 잘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결혼식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시나요? 예. 나세요? 예,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가 2007년 6월 6일 현충일 날에 했거든요. 성균관에 있는 명륜당에서 전통 혼례를 했습니다. 축하 공연으로 뭐 민중 가수가 오셔가지고 노래도 해주셨고요. 판소리 하는 분이 나오셔서 판소리도 해주셨고,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결혼식장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저희 결혼식만큼 재밌었던 결혼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부럽다. 그러면 옆에 계신 서민수, 문경의 부부의 결혼식은 어땠는지 좀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때도 헤어스타일이 좀 약간 그렇게 기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두 분 결혼식은 어땠나요? 네, 제가 지금 방금 깜짝 놀란 게 네. 6월 6일에 결혼을 하셨어요. 예. 근데 저희는 7월 7일이거든요. 거기다가 오후 7시에 결혼식을 했어요. 예. 조명도 하고. 예. 근데 그 예식장 사장님께서 전부 다 후원을 하신 거예요. 후원을? 심지어 뭐 메이크업, 뭐 사진까지 전부 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료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우리도 뭐 DJ이고 뭐고 뭐 악단까지 막 다 나와서 댄스까지 뭐 피아노 연주, 통기타 가수들 막 거의 막 대거 다 출연했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제발 좀 조용히 조금만 볼륨 좀 줄여달라 막 이랬던 적이 진짜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결혼식 때 사진 딱 보니까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의상을 협찬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고 테리우스 같기도 했고 윤사마 느낌도 조금 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원재 씨? 윤사마 느낌? 이제 수사마로 저희가 바꿔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사마로다가. 근데 저희가 보니까 두 부부가 모두 결혼식이 그냥 뭐 거의 축제 수준이었어요. 근데 우리 임삼례 씨는 신혼 생활을 진안에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외모 때문에 동네에서 오해를 좀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남아시아 그런 느낌이 좀 났나 봐요. 또 버스 타고 가도 옆에 할머니가 타실 때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양 살고요. 저 서울에서 왔어요. 했더니 또 우리말 잘하네. 근데 할머니는 진짜 제가 외국인일 알았나 봐요. 이국적으로 생겨서. 자, 근데 우리 남편분께서 집을 지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분명히 내 집도 지으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남편분 표정을 보니까 내 집 짓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라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드네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흙집을 지은 지 한 22년 됐는데 네. 그동안 수십 채를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쁜 소리를 한두 번밖에 못 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건축주가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아이고. 지난이 많이 춥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결혼하기 전부터 손님이 많아가지고 저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저는 저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집은 공간들을 좀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손님 오셔도 저는 따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무조건 공간이 트이고 넓고 뭐 그런 것들을 원했는데 집 구조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어려운 건축주입니다. 지금도 야, 지금 얘기가 이렇게 쭉 좋은 얘기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훈훈했는데 이제야 제가 원하는 분위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재밌어졌어요. 자, 아내의 입장도 이제 들어봐야죠. 집에 어떤 점이 그렇게 불만이셨나요? 아,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너무 행복하고 스트로베리라고 해서 집이 되게 두껍고 그러니까 베일로 집을 지어서 따뜻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도 반팔 입고 저희는 구들이 난방을 하기 때문에 구들로. 너무 멋지다. 이야. 그런데 네.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2층으로 다 올라가고 저희 부부만 이제 1층에 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약간 동선이 꼬여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이 공간에 가서 이 역할을 하고 나와야 되고 이 공간에 이렇게 역할을 하고 나오고 이렇게 빙빙빙 돌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는 동생이 언니는 집에서 왜 연출을 하고 앉아 있냐고 왜 동선이 꼬이는 걸 왜 집에서 연극을 하고 있냐. 그래서 동선이 술술술술 이렇게 가야 층체장이 잘 맞아야 이게 참 좋은 거다. 피곤하지 않고 그러니 그렇게 좀 해줘라. 그랬더니 그게 다 돈이다.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손님하고 나하고는 좀 분리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누가 오는 건 환영인데 나랑 좀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난 좋다. 계속 이러고 저는 좀 이렇게 뻥 뚫리고 좀 더 넓게 좀 만들어 줘라. 근데 다 돈이라고도 자기 남편이 코로나 이후로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또. 근데 뭐 넓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강당에 사셔야지 왜 집에 사세요? 아까 식탁도 보니까 회장님 그 집에 있는 식탁 같은 거 있더만 그 정도면 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갑자기 신구 선생님이 된 느낌이에요. 아내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이제부터 사랑과 전쟁 시작인가요? 아이고, 찍는 건가요? 니들이 집 맛을 알아?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 집 때문에 부인하고 이혼을 뻔했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맞나요? 아, 예. 네네. 저희가 뭐 다른 거로는 안 싸우는데 집 때문에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한번 지으면 그 집에 맞춰 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옆에 있다 보니까 불만을 계속 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건축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하고는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심하게 다투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기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두 분이 심각한 얘기하는데 옆에서 그때 어느 때보다 경청을 공감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두 분도 혹시 뭐 이렇게 싸우셨나요? 특히 뭐 신혼초 이럴 때 많이 싸우고 그러지 않나요, 남편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바뀌어서. 신혼초에 싸웠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우리 남편은 그 밴드 음악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유화 같은 음악을 하는 거고 저는 통기타 음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동양화나 뭐 수채화 같은 이런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너무 관점이 다르니까 남편은 저를 조금 답답해하고 전 너무 그게 시끄럽고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서로 맞춰라 이러면서 그건 음악이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싸웠어요. 지금은 근데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음악 예. 때문에. 그러니까 두 분 나가실 때 손 잡고 나가실 거죠?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서 시작과는 다르게.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음악적으로? 아내가 이겼습니까? 아내분께서. 네, 문경. 지금 우리가 싸우는 얘기 하니까 재밌으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재밌네요. 진짜 싸운 것이 그 음악의 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동양화나 수채화 같은 음악을 하는 행사는 많아요. 근데 저희 밴드 같은 행사는 거의 없고 뭐 나이트에서나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때 당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행사는 많이 다니니까 제가 이제 딸려가게 된 거죠. 근데 가기 싫어가지고 짜증 내가면서 가고 막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추구하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한데 좀 나이가 또 들다 보니까 이게 수채화 같은 그런 음악도 좀 좋아지더라고요. 따라가지고. 내가 빨간색이어도 네. 내가 검은색이어도 네. 이렇게 섞이다 또 보면 이렇게. 그게 또 이렇게 또 섞이게 돼 있거든요. 예. 네네. 오늘 나가실 때 이쪽으로 가시면 지구로 가시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법원으로 가시는 거고요. 좀 생각하시고 손잡고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뭐 음악이 맞네 안 맞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지금은 잘 맞춰주시죠? 남편분께서. 그럼요. 제가 하는 일하면 뭐든지 맞춰줘요. 예를 들면 요리를 하고 있다가 뭐가 떨어졌네 그러면 정말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사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식사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을에 딱 앞치마를 딱 두르고 설거지를 너무 잘해주고요. 제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은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꼭 데리러 와요. 칭찬 시작됐어요. 설거지를 해주신다고요? 그럼요. 설거지를 서민수 악단장님께서 더 잘해요. 지난번에 MT 갔을 때 원준이가 상추 씻고 제가 불 떼고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분인데 애청하셨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우리 남편이 아내분의 그 말을 잘 들으셔야 하는 게 개인 커리어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가요제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직접 얘기해 주시죠. 제가 좀 자랑 같은데 M본부의 강변가요제 출신이기도 하고요. 여기 KBS 제1회 대학가요 축제에서 추억 한 입이라는 노래로 동상을 수상했고요. 네. 우와 저거 와 제가 너무 예쁘네요. 젊다 젊어. 저게 어떤 가요제죠? 제가 그 동상을 수상했던 노래인데요. 네. 서울에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저는 서울 생활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야밤도주,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저기 KBS 대학가요 축제. 네, 네. 똑같으시네 지금이나 저 때나. 진짜. 야, 풋풋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 동영상 어디서? 자, 이 분위기 이어서 우리 서민수 그리고 또 문경의 두 분께서 노래를 들려주시는데 그래요. 모두가 사랑이에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해바라기에. 네. 그리고 사랑으로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네. 전혀 모르는 사랑이에요라는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자 무대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슴에 사랑이 필요한 것은 당신과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엇갈린 생각 속에 우린 사연도 많지만 하늘이 내게 당신을 준 것은 사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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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마음에 말 못할 일이 있다면 당신과 내가 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엇갈린 생각 속에 우린 사연도 많지만 하늘이 내게 당신을 준 것은
우린 사연도 많지만 하늘이 내게 당신을 준 것은 사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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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람 따람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아우, 역시 그 하모니라는 거 같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서로의 배우자와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부부 일심동체 퀴즈! 자, OX 팻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O면 O, X면 X 이렇게 딱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부부 특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실 때 이쪽으로 나가시면 집, 이쪽으로 나가시면 법원 이렇게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아닙니다. 뭔데? 그래요? 저는 아닌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겠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오! 와! 귀여우다. 저는 O. 야. 우리 김태현 아나운서는요? 저도. 저만 아니네요. 자, 중요한 거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임산매 씨, 우리 서창희 씨랑 결혼하신다고요? 그럼요. 세상에 이만한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네. 예. 우리 남편분께 여쭤볼게요. 왜 결혼하시려고요? 아까 그 건축주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래도 저같이 까다로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그래, 까다롭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말씀이 멋지신데요. 네, 자, 두 분 다 동그라미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요? 네. 저는 저처럼 덜렁대고 뭐 놓고 다니고 이러는데 제 뒤를 다 따라다니면서 봐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민수 악단장님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는 일단 아닙니다. 또 아니에요? 어떠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는 배우자의 외모에 아직도 설렌다.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설레, 설레, 어머. 설레, 설레. 설렌다. 자, 김태현 아나운서. 아우, 자, 예. 안 설레시죠? 그죠? 설렐 라인은 지났거든요. 예. 자, 아니, 서민석 단장님. 아직도 설레세요? 그럼요.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잖아요. 문경혜 씨는요? 저는요. 자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머,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옆에서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가. 연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못 들어주겠어요. 진짜. 정말 이런 식이에요? 진짜. 우리 임삼래 씨는요? 어떨 때 설레세요? 저희 남편이 가끔 이렇게 시크하게 웃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 모습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크하게 웃는 모습. 자, 하나, 자, 준비하시고. 제가 연극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가보시게요. 자, 시크하게 웃는 모습. 하나, 둘, 셋. 수줍은 웃음이시다. 수줍은 웃음. 본인만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렇게 안 보이네요. 아니, 시크하게 웃는 게 네. 그렇게 웃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겁니다. 저는 저는 옵니다. 이번에 옵니다. 그래요? 저는 이번 이번에는 문제 의외네요. 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네. 자, 우리 부부 중 내가 더 참고 산다. 아니요, 너 틀리면 X. 정답판 들어주세요.
빨리. 뭔가요? 반절? 내가 참고 산다. 자, 들어주세요. 네. 우리 서창희 씨 이건가요? 어디세요? 이겁니다. 이거. 중간. 방송 사상 최초 이거 나왔습니다. 중간. 자,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겁니까? 부부는 혼자 참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부부는 둘 다 참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참기도 그러니까 하고 서로 양보하기도 같이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참는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철학가세요? 아주 철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간. 그런데 네. 이제 임삼례 씨는 네. 그렇다라고 참고 산다. 내가 참고 산다. 남편이 많이 답답하신가요? 어떨 때는 필요한 말들을 워낙 이제 말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저한테만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그 시시콜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기 감정도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이래서 가끔 제가 저 머릿속에는 뭘 생각하고 살까 궁금해요. 그래서 입에 거미줄 쳐. 그러니까 말 좀 해. 그래서 본인이 참고 산다. 네. 자, 서민수 악단장님 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땜시 서민수 악단장님은 참고 사십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네? 뭐라고요? 너무 심오했나 봐요. 맹목적사랑이신데? 어떤 면에서 주로 참으세요? 이렇게 참아야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안 참으면 싸우잖아요.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싸우기 싫어서 내가 참고 산다. 네,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격 정식 퀴즈는 끝났고요. 네. 전에 퀴즈 하나 드려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아닙니다. 일단 저는 아닌데, 자, 우리 부부는 어저께 그리고 오늘 그 방송국 오기 전까지 뽀뽀를 했다. 있으면 O 아니면 X.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이것도 밝혀야 되나? 했다. 그렇구나. 진짜로? 근데 진짜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짜로? 언제? 이렇게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뽀뽀라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거의 하고요. 네. 또 말을 하죠. 말. 여보, 돈 많이 벌어와. 많이 벌어와야 돼. 이러면서. 좋다. 문경희 씨는 남편 나가실 때 뭐라고 하세요? 저는 따당에 귀 잡고 뽀뽀. 야, 귀 잡고 뽀뽀. 약간 혀를 말아서 짧게. 따당해. 알겠습니다. 네. 웹드 퀴즈를 통해서 불편함의 진수의 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우 씨 뭐 느끼신 거 있나요? 저는 못할 것 같아. 세상에 이런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눈만 높아져가지고 결혼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근데 부부 생활 하실 때 뭐 좀 티격태격 하시는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이 부부들 보면은 어떤 티격태격 느낌보다는 고마웠던 순간이 더 많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임삼례 씨는 남편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 언젠가요? 정말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늘 든든하고 참 속 깊은 사람이다. 내가 저런 사람하고 살고 있다니.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적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잘 못 타요. 논두렁 밭두렁은 잘 타는데 고속도로를 잘 못 탔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 진안에서 시댁을 논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트럭으로 이렇게 호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앞에 차를 이렇게 좀 이렇게 커버해주고 또 제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또 먼저 또 이렇게 들어가고 1차선, 2차선 이렇게 삭삭삭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호의해주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위험한 데를 저랑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앞에 나가서 이렇게 헤쳐서 나가는 그런 가장의 모습, 그런 저희 남편의 모습 보고 나는 정말 평생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아이고.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또 아까 사진을 보니까 네. 그 좋은 두 분의 금수 사이에서 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두 명이 네.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네. 또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임신해서 출산까지 굉장히 힘들고 또 위험한 시기인데 그때는 어떻게 이 무뚝뚝한 남편이 그때도 많이 옆에서 좀 도와주셨나요? 많이 도와줬죠. 제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애정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병원을 가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진통을 거의 뭐 한 32시간? 3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잡고 막 힘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옆에 침대에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머리카락 없으니까 내 팔이라도 잡아. 이리 와! 이러면서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으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못 낳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말 없는 분들이 저렇게 짧고 굵게 표현을 해요. 네. 이제 고맙다, 미안하다 표현도 사실은 평소에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서창희 씨 이참에 제대로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짧고 굵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예. 고마워 사랑해. 너무 짧아. 아, 진짜 짧고 굵다. 너무 짧고 굵어. 벌써 끝났어요? 벌써 네. 끝났어요. 예. 네. 언제 그렇게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셨어요? 네. 항상 고맙고 미안하죠. 네. 제가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면은 이 지방을 많이 다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거의 아이들은 아내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미안하고 고맙죠.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단 하나 바라시는 게 있대요. 이 아내가 일 좀 안 벌렸으면 좋겠다. 아,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얼만큼 뭐 집에서 뭐 일을 벌리면 뭐 남편은 마당새처럼 일을 하고 그런 건가요? 저희 아내가 발이 아주 넓다 보니까 일들을 많이 벌이거든요. 네. 저희 코로나 전까지 4번을 저희 집에서 축제를 했고요. 예, 그게 축제 규모가 뭐 작은 게 아니라 무대 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어머, 저렇게 진짜? 어머, 진짜 축제인데? 어머. 예, 오시면 한 100여 명 정도 아니, 오시거든요. 무슨 일이야? 어머. 지역 행사인데? 두 번째 행가, 세 번째 행가는 날은 정해졌는데 비가 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15m 넘는 이렇게 방수포를 저 혼자 저희 집을 다 덮었거든요. 예, 누구 도움 2층, 없이. 1층. 예, 밑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무대에서 인사드릴 때 그랬죠. 그 임삼례 씨 남편은 극한 직업이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손도 크시고 발도 크시고 사람을 또 많이 아시면은 또 그만큼 또 복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서민수 악단장님. 네. 여기 보니까 아내 덕분에 새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원래 흔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새 사람 됐다는 게? 좀 원래는 망가진 사람이었죠. 아하. 네. 제가 이렇게 야간업소를 좀 오래 했고, 야간업소에서 일을 오래 했고, 또 라이브 카페를 좀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술이 있잖아요, 술.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아니면 또 피치 못하게 이렇게 마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365일이 1년인데 360일을 제가 술을 마셨어요. 5일은 안 마셨어. 왜 안 마셨냐? 아파서. 아파서 못 마신 거예요. 그 네. 정도로 술을 마시니까 막 그 밤낮이 바뀌잖아요. 또 생활도. 그러다 보니까 망가진 사람이었는데 참 그래도 아내 덕분에 제가 이렇게 지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삶을 살고 있는데 참 저희 메시아이면서 구원자이면서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진짜 고마운 사람. 고마워. 네. 요즘은 술 많이 안 드시나 보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랬으면 옛날에 진짜 아내분이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같이 못 살아! 좀 이랬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아이, 술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죠. 그리고 술만 먹고 가정도 안 돌보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릴까 이런 생각도 해서 서울 가서 라이브 가수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실천을 못 했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아이들이 저 어떡하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걱정하고 밤새 애들이 고민하고 그러는데 아침이 되면 저희들이 둘이 팔짱 끼고 웃으면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못 헤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술 먹는 것도요. 막 끊어 이렇게 할 때는 못 끊더니 내버려 두면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스스로 알아서 개과천선하던데요. 그래요. 정말 서로에게 큰 힘이 돼주고 있는 동반자 부부 두 커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이제 서창희 임삼례 부부 손을 한번 쫙 잡으시고 서로에게 한마디씩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벌써 보기 좋아. 벌써 보기 좋아. 서창희 씨부터 우리 아내에게
네. 고마워. 아무튼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네. 사랑해요.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우리 애들 잘 크는 거 잘 보고 재밌게 살자, 여보. 사랑해. 아이고. 네. 제가 봤을 때 네. 이런 평소에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평소에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서민수 우리 문경혜 씨 부부는 후배 부부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는 걸로 할게요. 먼저 문경혜 씨부터.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한 사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날까지 사랑하는 부부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요. 황석 관장님. 네. 오늘 이렇게 부부 커플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너무 닮은 꼴인 것 같아요. 너무 다 겹치는 것도 너무 많고. 네. 근데 제가 이제 후배 부부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많이 참잖아요. 저희들 봐서도 많이 참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특히나 이 보이는 단점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래요. 많이 참고 기다려주세요. 네. 정말 안 닮았지만 닮아가는 것이 부부라고 하고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부부라고 합니다. 정말 두 커플을 보면서 또 부부에 대한 이야기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늘 그렇게 손잡고 사랑 고백하시고요. 아셨죠?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부부의 날 특집이었는데요. 웃다가 또 살짝 어딘가 또 찔리기도 하고 네. 아, 나는 진짜 더 열심히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조금씩은 아마 드셨을 겁니다. 그래요. 단축 번호 1번이거든요. 방송 끝나고 자기야 전화할게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 고백 괜찮을 것 같은데 좀 해봐요 좀.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